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를 얻으면 꼭 하나를 잃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저는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결혼 4년 만에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그 무렵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의 건강이 크게 나빠지셨기 때문이죠. 게다가 안 그래도 기뻐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는 저를 더욱 힘들게 하는 화근이 있어 저는 더 괴로운 시절을 보내야만 했죠. 내가 끝끝내 손자도 못 보는 팔자가 되나 보다 했는데 그나마 다행이구나. 옛날이면 소방 맞았을 뻔했는데 우리 손자가 널 살렸어. 임신이 잘 되는 애인지 아닌지 검사라도 해보고 결혼시킬걸. 내가 그동안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는 줄 아니? 여자가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따박따박 받으며 한평생 편하게 살 거면 애라도 쑥쑥 잘 낳아야지. 그게 네가 편한 팔자로 사는 대신한 일인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 내 속이 얼마나 답답했겠니? 애가 살렸다. 애가 살렸어. 아이고 천지신명이시여. 저희 시어머니는 대놓고 애를 못 가진 며느리를 타박하시는 분이었어요. 전래동화도 아니고 대놓고 애도 못 낳는다, 소박감이다 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 분이셨죠. 게다가 이제 막 임신 6주에 들어섰는데 벌써 손자라며 설레발을 치시고 아들이 아니면 큰일 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임신 전에는 손자든 손녀든 한 명이라도 안겨주면 원이 없겠다더니 막상 임신이 되니 그 말은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리시더군요. 참 여러 가지로 사람 뒤통수를 치는 분이셨죠. 그래도 아기 성별을 모르던 임신 초기에는 그저 임신을 했다는 것, 그것도 4년 만에 기적적으로 자연 임신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날아갈 듯 행복했어요. 시집와 4년을 구박덩이 아닌 구박덩이로 지냈는데 그제야 떳떳이 고개를 들 일이 생긴 거였어요. 저도 저지만 이 소식을 가장 기뻐하실 아빠에게 하루 빨리 전하고 싶었어요. 아빠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그야말로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길러주시며 작은 소식 하나에도 일희일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아이고 우리 딸 장하다. 내가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결국 이렇게 잘 됐네. 잘 됐어. 그동안 고생 많았지. 아유 내 새끼. 이제 마음 편하게 잘 쉬고 매사 조심하고 아빠가 옆에 있으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할 텐데 못해서 미안하네. 잘했어. 잘했다 내 딸. 임신 소식을 전하자 아빠는 끝내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집가 아이도 못 낳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조여오셨겠어요. 게다가 아빠는 10년 전부터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계셔서 자주 뵐 수 없어 더 답답하셨을 거예요. 당일에나 잠깐 오실 수 있었던 결혼식 날에도 얼마나 우셨다고요. 딸내미 손 붙잡고 다니면서 예쁜 살림 사주고 이것저것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쉽고 미안해서 아이처럼 우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찢어지고 말았죠. 아니, 어디 죽으러 가나? 딸내미 시집 갔는데 왜 저렇게 오바셔? 얘, 우리가 너 잡아먹기라도 한다니? 그 모습을 보고도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하긴 엄한 남편과 무뚝뚝한 아들 둘만 키우다 보니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하긴 힘드셨겠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사돈한테 오바라니.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교양과 인성에 대해 조금씩 불만이 쌓였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계세요. 국내에서 일하실 때에도 직업 관계상 전국 방방곳곳에 건설 현장에 다니시며 몇 달씩 집에 못 오시곤 했었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일해서 저에게 더 물려주고 싶으시다고 은퇴 시기에 해외 파견을 자원하셔서 늦은 나이까지 타지에서 고생하고 계셨어요. 몇 년 전까지는 인도네시아에 계셨고 최근에는 아랍에밀리트에 계셨는데 그곳에서 그 연세에 홀로 지내시면 번 돈을 거의 쓰지도 않고 엄마한테 보내오셨죠. 그런 성실한 아빠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아빠, 안 힘드세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이 나이에 외국 나와서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흔하니? 게다가 내가 직접 하나하나 꼼꼼히 검사해서 타지에서도 안전하고 튼튼하게 한국 건물이 올라가는 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뿌듯하다고. 내 걱정은 말고 네 몸조리나 잘해라. 엄마한테 얘기해서 더 자주 들여다보라고 할게. 드디어 뭔가 효도를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 건강하게 아이를 낳아 잘 키워서 아빠와 엄마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죠. 물론 목이 빠져라 손주를 기다리셨던 시부모님께도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었죠. 그런데 애 못 낳는다고 구박했다가 임시를 하고 나니 이제는 아들 아니면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노라면 그런 생각이 싹 가시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부모님은 다 같은 부모님이어야 하는데 사람 마음이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 내가 틀린 말 했어? 나중에 회사 물려받으려면 당연히 아들이어야 되는 거 아니니? 아, 그럼 알짜배기로 3대를 먹여 살린 회사를 계집애한테 준다는 말이니? 그럼 생판 남인 사위가 홀딱 먹어치울 텐데. 나는 시집 올 때 너보다 훨씬 야리야리하고 몸도 약하고 했어도 아들도 순풍순풍 낳고 새벽마다 공장 나가시는 너희 시아버지 내조해 가면서 그렇게 살았다. 요즘 애들은 고생도 모르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니? 아이, 잔말 말고 무조건 아들을 낳아. 그래야 우리 집안이 잘 돌아가는 거야. 알았니? 아니, 안 그래요, 여보? 이제 시어머니는 대놓고 가업을 이어받으려면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어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어서 남편을 부추겨서 어머니 좀 말리라고 했더니 밥상머리에서 말을 꺼냈다가 말폭탄만 맞고 말았죠. 하루 종일 거의 한마디도 없으신 아버님도 이렇다 저렇다 말씀이 없으시고 부모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답답한 성격인 남편도 깨갱망거리니 결국 저는 무조건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말았죠. 그렇기도 한 것이 저희 시댁은 남편까지 3대가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집이었어요. 선대 그러니까 남편의 할아버지가 해방 전부터 알고 계시던 분이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진 사업가셨는데 할아버지에게 일종의 제휴업체를 맡기셔서 그걸 조금씩 키우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동네 창고에서 시작하셨다던 방직 공장인데 전쟁과 산업화를 겪으면서도 성장을 거듭하다가 아버님이 회사를 물려받은 90년대 즈음에는 문만 열어도 돌아가고 공장 금고에 현금이 쌓이는 알짜배기 회사로 커졌다고 해요. 결혼하고 남편이 물려받은 지금도 딱히 모험을 걸지 않아도 지금 있는 거래처만 유지해도 충분히 먹고 사는 그야말로 꿀인 회사였어요. 그걸 저희 아이에게 또 물려주고 싶으신 건데 그걸 손녀에게 주고 싶지 않으시다는 말씀을 대놓고 하셨던 거죠. 남편도 저희 아이가 아니면 남동생이 낳은 아들에게 공장이 넘어가지는 않을까 은근히 신경 쓰는 눈치였고요. 아직도 임신됐다고 좋아하고 있는 거니? 아, 당연한 걸 가지고. 그럴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 아들 낳을 생각해라. 아, 그래야 사업을 물려받지. 난 손녀한테 공장 줄 생각 요만큼도 없으니 그렇게 알아라. 절대 여자는 높이 못 간다. 아, 결국 다 지압이 좋은 짓만 하는 거야.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어도 그건 절대 안 바뀌는 거다. 너희도 조심해. 아들 못 낳으면 둘째 장가 가서 낳은 아들이 너희 자리 차지할 테니까. 조용하던 집안에 피비린내 나게 하지 말고 아니 무조건 아들을 낳아. 알겠니? 무슨 조선시대 왕권 다툼을 위한 형제의 난도 아니고 어머니는 대단한 키를 쥐고 계신 양 저희를 목조르기 시작하셨어요. 아들이 어디 그렇게 제 마음대로 생기는 건가요? 시험관 해보려던 찰나에 자연 임신된 것도 하늘이 내려준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또 복을 바라다니요. 답답한 마음이 너무 컸어요. 기분도 그렇고 모처럼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마침 친정엄마가 임신 초기에는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한다면서 직접 만든 두부와 시골에서 잡은 최상급 고기를 챙겨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하러 힘들게 오시냐고 하면서도 은근히 대접받으면서 엄마 밥 먹을 생각에 기분 좋게 엄마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모처럼 딸네 집에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오신 엄마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엊그제 네 아버지랑 외국에 같이 계시는 회사분이 한국에 들어오셨다고 연락을 주셨더라고. 아빠가 너 임신했다고 거기서 이것저것 사신 아기 용품을 전해주신다고 집에 오신다길래 그러시라고 했더니 글쎄 아빠가 많이 아픈 것 같다고 그러시는 거야. 사진 보니까 정말 얼굴이 새까맣고 불이 쑥 들어간 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 혼자서 타지에서 입에 맞지도 않는 식사 챙겨 드셔야 하니 오죽하겠어? 그러고 사신 게 벌써 10년이다, 10년. 저러다가 쓰러지시지 싶어서 내가 가보려고. 가서 식사도 챙기고 지금 공사만 마치면 같이 들어오자고 설득도 해보려고. 임신해서 이제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할 텐데 미안해서 어쩌니. 그래도 아빠가 우리 먹여 살리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타지에서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잖니. 섭섭해도 네가 이해해, 응? 심하진 않지만 당뇨가 있으셨던 아빠에게는 식단이 정말 중요한데 타지에서 혼자 계시니 아무래도 엄마가 챙겨주실 때보다는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었나 봐요. 전에 계시던 곳에서는 그나마 밥을 대놓고 먹는 한식 식당이 있었는데 새로 가신 곳에는 없어서 엄마가 이것저것 보내드린 밑반찬에 밥만 해 드시면서 지내시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엄마의 결심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죠. 이제 엄마까지 고생이어서 어떡해? 자식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아무 도움도 못 돼서 죄송해요. 잠깐만 엄마. 내가 비상금 챙겨둔 게 있는데 그거라도 챙겨드릴게. 가서 아빠 맛있는 거 사다 주세요. 예, 비상금은 무슨. 그건 너 필요할 때 써. 엄마 돈 있어. 걱정 말고 몇 년 안 있다가 올 테니까 아기 잘 낳고 잘 살고 있어. 응? 끝내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고 그런 엄마 아빠가 안쓰럽고 이제 진짜 혼자 남게 됐다는 생각에 불안과 서러움이 밀려와 저도 엉엉 울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 부모님을 두 분 다 외국으로 보내고 홀로 남아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남편이 있었지만 워낙 일이 바쁘기도 했고 너무 센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주눅 들어 자라 자기 주관이 없는 터라 솔직한 마음을 다 털어놓고 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임신 10개월이 하루하루 행복과 축복으로 가득해도 모자란데 저는 이 걱정 저 걱정을 혼자 사서하며 조금은 외롭게 임신 기간을 보내야 했어요. 더구나 저한테는 크나큰 비밀까지 있었으니까요. 어머,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임신 6개월 무렵이던 어느 날 정기검진을 다니던 산부인과 앞에 시어머니가 서 계시는 걸 보게 됐어요. 깜짝 놀라 어쩐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손자가 맞는지 궁금해서 확인하러 오신 거였죠. 아이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리 큰 대학병원이라고 해도 6개월 지나면 성별 가르쳐준다 그러던데 네가 끝까지 모른다니 내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오늘 11시 예약이랬지? 오늘은 나랑 같이 들어가서 선생님 뵙자. 내가 주스도 사왔어. 선생님 드리려고. 저는 너무나 황당해서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고 말았어요. 사실 아이 성별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공주가 태어날 거란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땐 출산 때까지만이라도 이 사실을 무조건 숨겨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귀한 내 새끼가 뱃속에서부터 차별당할 걸 생각하니 너무 숨이 막혔거든요. 그래서 아직 모른다. 대학병원은 원래 안 가르쳐준다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못 믿어오셨는지 현장을 급습하신 거죠. 어머니, 요즘 대학병원에 이런 거 들고 오고 성별 물어보고 그러면 다 안 좋아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싫은 내색 대놓고 하고 그러시면 어머니 기분만 상하시잖아요.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저 진료받고 나올게요. 같이 점심 드시고 들어가세요. 당황한 저는 임기응변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은 아니셨죠. 무슨 소리냐? 그 선생님 친절하다고 소문 쫙 났던데.
아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왜 밖에서 기다려? 어서 같이 들어가자. 늦겠다. 어서. 결국 시어머니는 진료실에 들어가자마자 의자에 앉기도 전에 의사 선생님께 성별부터 물으셨고 선생님은 친절하게도 딸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생글생글하시며 진료실 문을 두드리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을 보이셨어요. 잔뜩 부풀었다 바람이 빠져버린 풍선처럼 시어머니의 기대했던 마음이 바람 빠지듯 빠져나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진료를 받는 건지 지옥 체험을 한 건지 모르는 시간이 지나고 진료실을 나오면서 시어머니는 챙겨가신 주스를 그대로 손에 쥔 채 앞장서시며 택시를 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가자는 말씀이신 줄 알고 죄인 끌려가듯 따라갔는데 제 눈앞에서 택시 문을 탁 닫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약속이 있어서 이만 가보마. 그나저나 너 어떡하니? 우리 집 사업 말아먹었으니 무사할 수 있겠니? 너 나한테 앞으로 몇 배는 더 잘해야 할 거다. 아무튼 잘 들어가고 내 또 연락하마. 딸이라는 말을 듣고 어마어마한 말을 던지고는 후련히 사라진 시어머니. 저는 서러움이 밀려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도대체 어머니는 왜 저에게 항상 조건을 달아 목을 조이시는 걸까요? 왜 저는 어머니가 내놓은 미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며느리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이처럼 악을 써대며 울고 있는데도 병원이라 누가 죽었나 보다 하고 아무도 말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한참을 울고 나니 정신이 좀 차려지더라고요. 제 딸에게 저 같은 서러움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다짐했어요. 아이고 우리 딸 배가 많이 나와서 불편하지? 예정일 그래도 꽤 남았지? 그때 가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엄마라도 어떻게 시간을 내볼게. 여기가 어디라고 시간을 내. 아빠 몸도 안 좋으신데 잘 챙겨드리고 계세요. 남들 다 낳는 애 낳는 게 무슨 유세라고. 예정일 아직 멀었으니까 걱정 말고 나중에 아빠랑 둘이 아예 들어오시면 그때 아기 안아보세요. 나 괜찮아. 친정부모도 없이 혼자서 애 낳느라 얼마나 힘들까. 아빠가 네 생각만 하면. 암튼 아기 낳으면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서 축하해 줄게. 우리 딸 외로워도 조금만 힘내, 응? 일주일에 한 번씩 친정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했는데 부모님은 그때마다 제 걱정뿐이셨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엄마가 가셔서 그런지 아빠가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좋아지신다는 거였죠. 그것만으로도 제가 마음 편하게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있었어요. 그거면 됐지 뭘 바라나 싶기도 했죠. 임신 기간 내내, 아니 어쩌면 아기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였을까요? 예정일보다 한 달 가까이 빠르게 진통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곧 양수가 터져버리고 말았죠. 그동안 책을 보며 수많은 상황을 미리 글로 익혀뒀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 머리가 하얗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공장에서 당장 와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119에 신고해서 일단 병원부터 가라고 했어요. 그 몸으로 혼자 양수를 닦고 가방을 싸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죠. 그 와중에도 우리 딸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힘들게 오실까봐 빨리 나와서 고생을 덜어드리려는 것 같아 기특했어요. 예쁜 딸이네요. 축하드려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일찍 나왔나 보다. 건강하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게 저희 딸은 예정일보다 훨씬 빨리 태어났어요. 예정일 맞춰 한국에 들어오려고 준비하셨던 엄마 아빠는 들어오실 필요가 없어졌고요. 어차피 바로 조리원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소식을 들은 남편이 헐레벌떡 병원으로 왔고 반나절쯤 지나서 어머니도 오셨죠. 그리고 오기 싫은 걸 억지로 오셨다는 표정을 하시고는 이제 세상 밖에 나온 지 몇 시간도 안 된 애를 마지못해 안고선 막말을 쏟아붓기 시작하셨어요. 아이고,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빨리 나왔어. 나와봐야 좋을 것도 없는데, 누가 반가워한다고 서둘러 나왔을까? 왜? 서러워? 이 할미 말이 서러워요? 뚝! 왜긴 왜 울어?
이렇게 울 거면 엄마 뱃속에서 고추 하나 딱 만들어 놨었어야지. 인제 와서 울면 뭐 할 거야. 너 때문에 사업 다 망한 할미가 울어도 울어야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만 말대꾸할 기력도 없어서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꼴을 안 보려고 그렇게 딸이란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건데 결국 상상 이상의 행동을 보이시는 시어머니를 눈앞에서 보고 있자니 할 말을 잃게 되더군요. 그렇게 아이를 낳은 첫날 잠깐 얼굴을 비친 시어머니는 한동안 모습을 감추셨고 태어나고 조리원에서 한 달을 지내고 나와 집에 있는 동안에도 전화 한 번 없으셨어요.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온 식구들이 아기 보고 싶다며 면회오고 하는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평생 겪을 일 앞에서 강해져야 하기에 감정을 감추려고 애썼죠. 맛있긴 한데 맛있어, 고마워. 그런데 얼마나 끓였어? 조리원에서 나와 집에 있는 동안 남편은 미역국을 한솥 끓여놓고 집안 청소도 하는 등 도움이 되려고 애썼어요. 친정부모도 없이 홀로 조리해야 하는 제가 좀 짠하게 느껴졌는지 그 눈치 없고 무감각한 사람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솜씨는 노력하고는 다른 문제였어요. 어설픈 솜씨로 끓인 미역국은 못 먹어줄 정도로 간장국에 가까웠는데 버릴 수도 없어 몇 끼 억지로 먹어야 했죠. 그리고 평생 청소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 뭔가를 정리하면 할수록 제 손이 한 번 더 가야 했고요. 안 그래도 기운 빠지는데 남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칠 대로 지쳐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얘, 내가 보낸 사진 봤니? 아니, 어제 모임에 나갔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일상을 받고 있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야. 나가서 먹겠다고 해도 며느리들이 그렇게 한 상 차려준다고 막무가내라고. 고마워서 사진으로 찍어뒀다나? 다음 주가 내 생일인 거 알지? 친구들이 너는 왜 사진이 없냐고 그래서 내일 모레 내 생일인데 안 그래도 며느리가 한 상 차려준다고 했다고. 그때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했는데 어떡하니? 너도 2달이면 조리할 만큼 한 건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음식도 음식이지만 그릇부터 고급스러워야 사진이 잘 나오는 법이다. 괜찮은 그릇은 있어? 못하면 못한다고 빨리 말해라. 주문이라도 해놓게. 나도 체면이 있는데 못 받았다고 할 수는 없잖니? 아기 낳은 지 2달 만에 연락한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생일상을 차려내라고 그것도 사진까지 보내오며 그 사진보다 더 낮게 차리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친정엄마 멀리 계신 거 뻔히 알면서 미역국 한 번 안 끓여주신 분이 이제 애 낳은 지 2달도 안 돼 제대로 나다니지도 못하는 며느리한테 30첩 생일상을 차리라고 한다는 게 저는 도무지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네, 할게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머릿속으로 받는 대로 돌려주겠다 이를 갈았지만 마음으로는 이제 엄마가 되었으니 자식 앞에서 못난 생각을 한다는 게 부끄럽게만 느껴졌어요. 다 우리 딸을 위한 일이다 생각하고 힘겹게 몸을 일으켜 겨우겨우 30첩 수라상을 차려냈죠. 딸을 낳았다고 일부러 저를 골탕 먹이려 하는 시어머니의 심보를 다 알면서도 중간에 자식이 걸려있으니 참게 되더라고요. 서러워도 이젠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드디어 시어머니의 생신날 저녁, 집에 들른 시어머니는 생일상을 보더니 놀라며 기대 이상이라는 눈치를 보였어요. 꽤나 신이 나셨는지 이리저리 사진을 찍어 프로필 배경사진을 올리시더라고요. 아이고, 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어떻게 흉내는 잘 냈구나. 사진을 딱 보내주니까 얼마나 쉬워. 내가 다 생각이 있어 그런 거지. 너 편하라고. 몸조리는 잘하고 있냐, 손녀 좀 안아보자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생일상에만 감탄하던 시어머니는 드디어 상 가운데 자리에 앉아 음식을 맛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방정스레 맛보더니 미간을 확 찌푸리셨죠. 아으, 내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음식이니? 사진 보고 모양만 따라한 거야? 간은 본 거니? 그러더니 맛있게 먹고 있는 남편의 젓가락을 탁 치며 막말을 이어가셨어요. 얘,
넌 뭘 그렇게 맛있다고 먹고 있어? 젓가락 내려놔라. 입맛만 버려. 아니, 너는 이 솜씨로 어떻게 남편 삼시세끼 해먹이고 지금까지 산 거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요리를 잘해, 내조를 잘해, 싹싹하기를 해. 아, 다 꽝이다, 꽝. 꽝! 애 낳는 게 특히 꽝이지. 애를 잘 가져 아들을 낳을 줄 알아. 아유, 내 팔자야. 어디서 저런 꽝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는 생일상 한번 받아보겠다고 억지 춘향으로. 아이고, 내 팔자야. 막말에 젓가락을 거의 집어던지는 행동에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스위치를 눌러버렸어요. 이러다가 제 딸까지 꽝이라고 할 게 뻔하기에 엄마로서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이, 어머니, 억지 춘향을 만든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시죠. 아직 몸도 성치 않은 며느리한테 친구들한테 자랑한다고 30첩 생일상 차려내라는 것도 모자라서 기껏 차려낸 상 보고 뭐라고요? 입맛만 버렸다고요? 제가 꽝 며느리요? 그런데 어떡하죠? 진짜 꽝 뽑은 건 바로 저 같은데요. 시어머니도 꽝이고 그걸 보고 곰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남편도 꽝이고 꽝꽝 안 그래요? 뭐? 이런 미친 게? 아, 이게 어디서 딸 낳고 큰 소리야, 큰 소리를. 아, 지금 누구 앞이라고 감히? 사력을 다해 누르고 있던 화가 폭발해버리는 저를 시어머니는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생일상을 그 자리에서 뒤집어 엎어버리더니 저에게 달려와 냅다 뺨을 올려쳤죠. 그동안 숨겨뒀던 저에 대한 마음을 고스란히 내비치고 말았어요. 아들 못 낳고 음식도 못하고 내가 너 같은 꽝 앞에서 시애미 체면 차릴 게 뭐가 있니? 아, 어디서 모자란 게 며느리라고 들어와서는? 넌 이용감이야, 알아? 에이, 기분 잡쳤다. 생일이고 뭐고, 아,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에이, 재수없어. 그렇게 막장의 끝을 보여주고 돌아서려는 시어머니 앞에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일이 펼쳐졌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친정 엄마 아빠가 눈이 홀쩍 뒤집혀서 시어머니 앞으로 달려오신 거죠.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말도 없이 두 분이 몰래 한국에 오신 모양이었어요. 친정엄마는 저희 집 번호키를 알고 계시니 시어머니가 막말하는 소리를 문 밖에서 듣다가 참지 못해 문을 박차고 들어오신 거였어요. 신발도 안 벗은 채 짐을 내던지듯 하고 달려오면서 엄마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낚아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시어머니는 죽겠다고 놓아달라고 난리였지만 엄마는 막무가내였어요. 아니, 어디서 감히 남의 귀한 딸을 건드려? 오늘 너 죽고 나 죽어 보자. 아, 너도 똑같이 당하게 해줄게. 기다려. 몸부림을 치느라 어느새 시어머니는 상에 엎어져 바닥에 나둥글고 있던 반찬들을 홀딱 뒤집어 쓰고 있었고, 그런 시어머니를 보다가 아빠는 이리저리 뭔가를 찾더니 부엌으로 가 미역국 냄비를 들고 오더니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부어버렸죠. 애 낳은 며느리한테 미역국 한 그릇 안 끓여준 독한 인간이 지 생일이라고 미역국은 받아먹고 싶었나 보지? 아, 자 실컷 먹어라. 인간도 아닌 거엔 인간도 아닌 방법밖에 통하는 게 없지. 먹고 떨어져 이 악마야. 저는 충격적인 장면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보더니 엄마 아빠도 제정신이 드셨는지 시어머니를 붙들고 있던 손을 놓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저희 셋은 부둥켜 안고 말없이 울기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미역국을 뒤집어 쓴 채로 뒤도 안 돌아보고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마치 고양이 떼 앞에서 까불다가 이빨 다 빠져버린 호랑이처럼요.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혼자서 고생하고 사는 줄도 모르고 아빠가 죄인이다. 죄인이야. 이젠 아빠가 지켜줄게. 아이, 걱정 마, 우리 딸. 아빠가 전 재산 걸고 저것들 다 벌받게 할 테니까 우리 딸 이제 걱정 말고 쉬어. 그렇게 한참을 저희 셋이 울 동안 남편은 죄인처럼 딸을 안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어요.
집안이 조용해지자 아기는 곧 잠이 들었고 남편은 아기를 뉘어놓고 눈치껏 상을 치우더라고요. 곰처럼 아무 말도 없이요. 그 모습을 보며 아빠는 생각에 잠기더니 남편을 불러앉히고 한 말씀 하시더군요.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만든 건 다 자네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네. 자네 식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걸 못 본 척하고 살아? 난 자네 우직한 게 마음에 들어서 우리 딸 준 건데 보자 하니까 너무 우직해서 사람 잡게 생겼구먼. 다 내 불찰이지. 내 업보야. 두말할 것 없고 당장 이혼하게. 우리 딸 힘들게 한 건 죄값 꼭 치르게 할 거니까 무조건 이혼해. 아버님, 왜 이러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 모르고 주변 머리가 없어서. 제 딸이 있는데 제가 왜 이혼을 해요? 제 식구가 여기 있는데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아빠에게 빌었고 아빠는 한숨을 쉬시더니 그러면 각서를 쓰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다시는 제 앞에 시어머니가 나타나지 않게 지켜주겠다고요. 안 그러면 외국에 저랑 딸을 데리고 가서는 다시는 볼 수 없게 떼어놓겠다고 하셨죠. 한치의 흐트럼 없는 아빠의 단호함에 남편은 스스로 각서를 써서 시어머니와 연을 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이제 저도 딸 가진 아빠예요. 아버님 심정을 왜 모르겠어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가족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아빠와 남편은 다음날 아침까지 술을 마시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내 몸이 아픈데도 애 낳은 딸이 혼자 힘들까봐 힘이라도 되어주자고 어렵게 시간을 내어 수십 시간을 날라오고 딸이 힘들게 마중을 나올까봐 먼 외국에서 왔는데도 연락을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빠는 남편에게 그대로 전해주셨죠. 자네도 이제 딸 가진 아버지인데 내가 밉지만은 않을 걸세. 제 아무리 사돈이라고 해도 내 딸한테 막 하면 눈 뒤집히고 막아내야 하는 게 애비니까 너무 섭섭해 말고 나를 좀 이해해 주게. 결국 잠깐 손녀딸을 보러 오셨던 엄마와 아빠는 외국 일을 정리하고 한국에 계시기로 했어요. 집도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셔서 매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녀딸 재롱을 보시며 살게 되셨죠. 힘든 일 안 하시며 엄마 밥을 먹으니 아빠는 금세 건강을 회복하셨고 저도 안정을 찾아갔어요. 남편도 그런 아빠와 번갈아 가며 저녁마다 육아를 맡게 되었어요. 남자도 똑같이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아빠의 교육 철학에 따라 아기 잘 앉는 법부터 음악 들려주고 공기 관리하는 것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배우며 또 한 명의 딸바보 아빠로 살고 있죠. 나중에 우리 딸이 크면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엄마 아빠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 널 키워내셨는지 꼭 말해줄 거예요. 네 곁에 너를 아끼는 소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자신 있게 살아가라고 힘을 줄 거예요. 물론 한 사람만 빼고요. 안타깝게도 저희 딸이 나오는지 어쩐지도 관심 없이 생일상 타령만 하셨던 시어머니는 결국 아버님과 이혼을 하셨어요.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당한 황혼 이혼이셨죠. 그렇게 저한테 소박감이라고 하시더니 끝끝내 저 대신 소박을 당하신 거예요. 남편이 어머니와 연을 끊고 회사도 그만둔다고 하자 아버님이 내리신 충격적인 결정이셨어요. 한 사람만 빠지면 다 잘 돌아갈 것을 왜 아들도 잃고 며느리도 잃고 손녀딸까지 잃어야 하냐는 다분히 사업가적인 계산에서 나온 결정이었죠. 아버님답게 말이에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내 아들 대릴 사위로 만들고 네가 어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내가 두 눈 똑똑히 뜨고 두고 볼 거다. 으이구, 그런 걸 아들놈이라고 배 아파 낳고 죽어라기는 내가 잘못이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아들 둘씩이나 낳고 수십 년 새벽밥 해준 마누라를 버려? 참네.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그렇게 험한 일을 당하고도 어머니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고
저한테 전화해서 결국 막말의 끝을 보여준 후 연락을 끊으셨어요. 그리고 두고 보신다던 시모는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회사 앞에서 억울하게 이혼을 당했다며 1인 시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뭐 사고보다는 변회당했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시모가 시아버지랑 결혼 생활을 할 때 그동안 회사 사장의 부인이라는 감투로 오만 가지 나쁜 짓은 다 하고 살았나 봐요. 안 봐도 뻔했어요. 가족인 며느리에게도 갑질을 하는데 직원들에게는 얼마나 갑질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갑질을 당했던 공장 직원분이 1인 시위하고 있는 시모에게 계란을 막 던졌고 시모랑 몸싸움을 하다가 시모에게 밀려 공장 직원분이 넘어지셨나 봐요. 그렇게 정신없이 싸우는 틈에 공장 직원분은 또다시 바닥에 떨어진 계란을 집어 시모에게 집어던졌는데 그 직원분이 던진 건 계란이 아니라 돌이었고 그 돌을 정통으로 맞은 시모는 기절을 해서 중환자실까지 가게 되었어요. 나중에 의식을 되찾긴 하셨지만 엄연히 공장 직원분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 거라 직원분은 시모에게 형사소송을 당하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과 함께 그 직원분을 찾아갔는데 되려 본인은 속이 시원하다며 그에 대한 죗값은 다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시모에게 많이 당하며 살았는지 저희들은 모를 거라면서요. 시아버지 또한 본인한테도 책임이 있다며 그 직원분께 변호사를 선임해 드렸어요. 그 직원분은 그동안 시모에게 괴롭힘 당한 증거들을 다 모아놓아서 그 증거들과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량은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어요. 시모는 억울하다 발버둥 쳤지만 물인대로 거두게 된 일이었죠. 그리고 들려오는 말로는 그 이후 시모는 어딜 나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본인이 제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행을 저지르며 살았으니 또 이런 일이 벌어질까 두렵겠죠. 더구나 이혼까지 당해 빈털터리로 가족들마저 다 떠났으니까요. 이런 시모를 보며 저는 인생의 교훈을 아주 크게 얻었답니다. 저의 요즘 낙은 육아일기를 쓰는 것이랍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아이의 모습을 적으면서 딸아이의 소중한 하루하루를 엄마의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시집가면 물려주려고요. 딸아이는 저처럼 딸 낳았다고 구박받는 며느리가 되지는 않기를 바라며 오늘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 받은 것처럼요. 여러분도 누군가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자신을 깔아뭉개는 상대가 있으면 부모님께 받은 무한한 사랑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상상하지 못했던 힘이 솟아날 거예요. 그 힘으로 못난 상대를 날려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랄게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